여기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저택이 있습니다. 평범한 유령 하나 없이 모두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유령들은 이 저택을 방문한 여러분이 1000번째 유령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1000번째 유령이 되지 않고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디즈니랜드를 좋아하고 다크라이드를 좋아하고 유령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디즈니의 유명한 놀이기구 헌티드 맨션 이야기입니다. 1969년에 오픈해 무려 50년 넘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어트랙션이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놀이기구 이름과 똑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디즈니는 영화를 놀이기구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왕국이 흥행하자 보트라이드로 만들어서 선보였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아예 초대형 실내 롤러코스터로 만들어서 신나는 노래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바타는 아예 테마구역으로 만들어서 내가 마치 판도라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고, 이크란을 타고 하늘을 날아보는 간접 체험도 가능하도록 했죠. 스타워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타워즈도 아예 테마구역으로 만들고 밀레니엄 팔콘을 재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탑승까지 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영화의 인기가 좋아서 놀이기구로 만든 게 아니라 놀이기구 인기가 좋아서 영화로 만든 케이스죠.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길래 놀이기구를 영화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나라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놀이기구를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대단할 것 같죠?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같은 경우 실제로는 놀이기구가 먼저였습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필요했으니까 놀이기구엔 없던 잭스페로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가 엄청난 인기를 얻자 놀이기구에 없던 잭스페로를 만들어 넣기도 했죠. 정글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글 크루즈 또한 디즈니의 고전 어트랙션인데 오랜 세월 꾸준하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었죠. 놀이기구를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보면 놀이기구 속 요소를 영화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궁금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헌티드 맨션 놀이기구와 영화 속 장면들이 어느 정도로 비슷하고 어떤 부분들을 녹여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놀이기구를 비교하기에 앞서 헌티드 맨션 놀이기구 속 장면들을 알아야 영화와 비교가 되실 테니까 놀이기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1969년에 오픈한 헌티드 맨션은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저택 안을 관람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저택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스스로 나이가 들어가는 초상화입니다. 이때부터 스스로를 고스트 호스트라고 소개하는 한 유령의 목소리가 우리를 저택으로 안내합니다. Welcome, foolish mortals, to the Haunted Mansion. I am your host, your ghost host. 그리고 입장하는 곳은 4개의 그림이 걸려있는 스트레칭 룸인데요. 이름 그대로 방이 위아래로 쭉 늘어나는 이상한 방입니다. 그 어디에 창문도 문도 없는 밀실인데 천장이 쭉 늘어나죠. 아니, 바닥이 내려가는 걸까요? 4개의 그림 속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방이 다 늘어나면 벽이 열리면서 드디어 저택 내부가 모습을 드러내죠. 긴 복도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그림으로 확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복도 끝으로 이동하면 둠버기라고 하는 줄을 잇는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둠버기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죽음의 열차죠. 이제 이 차량을 타고 저택 내부를 관람합니다. 고스트 호스트 목소리가 저택을 안내해주죠. 아, 안전바는 손으로 내리지 마세요. 고스트 호스트 유령이 자동으로 내려주거든요. 저택 안에는 시선을 따라다니는 조각상부터 시작해 끝이 없는 복도, 그리고 문을 뚫고 나오려는 유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건 허공에 떠있는 구슬. 그 구슬 안에는 마담 레오타라는 여자의 얼굴이 떠있는데요. 이 여자는 영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죠. 그녀가 유령들을 부르는 이상한 주문들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Rap on a table. It's time to respond. Send us a message from somewhere beyond.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령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연회장에서는 춤을 추는 유령들, 서로에게 총을 쏘는 유령들, 가만히 앉아있는 유령들, 오르간을 치는 유령들까지 다양합니다. 진짜 유령인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들어가게 되는 곳은 문제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는 신랑과 신부가 찍은 사진들이 곳곳에 있는데 신랑의 목이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건 유령 신부. 유령 신부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있고 새빨간 심장이 큰 소리로 뛰고 있죠. 그녀는 왜 도끼를 들고 있고 사진 속 남자들의 얼굴은 왜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게 저택 밖으로 나가면 그 유명한 햇박스 고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머리통 유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시로 머리통이 손에 들고 있는 박스로 옮겨가는 기괴한 유령입니다. 이 유령을 뒤로 한 채 계속 이동하면 더 많은 유령들이 유쾌한 노래와 함께 사람들을 반깁니다. 무엇이 신나는지 유령 신부와 햇박스 고스트와는 달리 우스꽝스러운 유령들이 유쾌하게 노래를 부르죠. 그 중에는 노래하는 5개의 흉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히치하이킹 유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더러 태워달라고 손짓을 하는데요. 타라고 허락하지도 않았건만
번만 거울을 보면 어느새 우리 곁에 타고 있는 유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령의 집 투어는 끝나고 우리는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오면서 놀이기구 헌티드 맨션은 끝을 맺죠. 헌티드 맨션은 미국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도 생겼는데요. 그 특유의 무서움과 유쾌함이 공존하는 놀이기구라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영화는 이 헌티드 맨션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영화 전체가 아닌 예고편을 위주로 해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는 더 많은 숨은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미국 디즈니랜드에 있는 헌티드 맨션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저택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것부터 놀이기구 헌티드 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슴 설레게 만드는 것 같네요. 예고편을 보면 저택에 발을 들인 남자가 거울을 닦습니다. 그러다가 유령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 남자를 향해 도끼를 던지죠. 실제 놀이기구에서도 도끼를 들고 있는 유령 신부가 있었죠. 이 유령 신부를 잘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놀이기구에서 대연회장을 보면 서로에게 총을 쏘는 유령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령들은 예고편에서도 등장합니다. 헌티드 맨션 놀이기구에서 유명한 유령 중 하나가 바로 이 햇박스 고스트입니다. 이 유령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시로 머리통이 손에 들고 있는 박스로 이동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영화에서도 햇박스 고스트가 나름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유령들을 불러내던 영매의 마담 레오타도 영화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아주 짧게 나오지만 예고편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한 여자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의자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의자는 놀이기구 헌티드 맨션 속 차량인 둠버기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길게 늘어나는 스트레칭룸, 오르간을 치고 있는 유령, 히치하이킹 유령들까지 놀이기구에 등장하는 주요 장면들은 모두 녹여낸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세트장 전부가 헌티드 맨션 어트랙션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대로 적용한 디자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놀이기구 헌티드 맨션 안에는 여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유령 신부는 왜 도끼를 들고 다니는지, 히치하이킹 유령들은 왜 히치하이킹을 하는지, 영매인 마담 레오타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등이 설명되진 않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한데 합쳐 재미난 스토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헌티드 맨션 놀이기구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놀이기구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를 매력적으로 만든 건 특색 있는 유령들 덕분이었겠죠. 디즈니는 실제로 이 유령 하나하나에 명칭을 만들어놨을 정도로 캐릭터의 진심입니다. 캐릭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50년이 넘도록 놀이기구의 인기가 이어졌겠죠. 영화에서 어느 정도로 소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매력적인 유령들 중 대표적인 유령 13고스트들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고스트 호스트는 저택 내부를 소개하는 목소리로만 등장할 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저택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게 되는 초상화 속 주인이 고스트 호스트란 이야기도 있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마담 레오타도 이미 소개했었죠. 헌티드 맨션 놀이기구를 타보면 알겠지만 그녀를 만나기 전과 후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유령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녀가 주문을 외우고 난 후에는 유령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마담 레오타의 주문으로 유령들이 모습을 드러낸 대연회장 장면에서는 오르간을 치고 있는 유령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유령의 이름은 빅터 가이스트입니다. 유령 신부의 이름은 콘스탄스입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을 만났고 이 남편 모두를 도끼로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죠. 지금은 저택에 머무는 유령이 되었고요. 그녀의 모습은 놀이기구 초반 스트레칭 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그림 중 비석 위에 앉아있던 그녀가 바로 콘스탄스입니다. 햇박스 고스트는 그냥 햇박스 고스트라고 불립니다. 머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손에 들고 있는 박스에 머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트릭, 끈 마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죠. 지금은 미국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헌티드 맨션에만 있지만 조만간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놀랍게도 노래를 부르는 5개의 형상도 각기 이름이 있습니다. 롤로 럼킨, 엉클 테오도르, 커즌 알제논, 레드너브, 그리고 피어니스 퍽입니다. 유령들의 노래를 리드하는 언데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히치하이킹을 하는 이 세 유령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키가 가장 큰 이 유령은 에즈라 빈입니다. 평생을 방랑자로 살다가 죽었죠. 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 유령은 피니어스 플럼프 교수입니다. 기차에서 기름을 훔치면서 살았고 여러 실험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죠. 마지막에 이 작은 유령은 거스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죽은 유령이라 손목에 채워진 무거운 쇠구슬을 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있는 매력적인 유령들이 놀이기구에 있었으니 그 누구나 영화로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이번 헌티드 맨션 영화화는 2번째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재미난 부분들이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다크라이드가 바로 헌티드 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쯤 되면 놀이기구를 타고 영화를 보면 더 재밌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상도 보고 가세요. 헌티드 맨션 어트랙션을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간접 탑승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인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헌티드 맨션 놀이기구의 재미난 사실 20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헌티드 맨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비밀들이 숨어있고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더 재미있게 영화 헌티드 맨션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잊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